기존의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과도 접점이 생기는 거고, 새로 인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산가로 추정되는 이 사람과도 접점이 생기는 거네요. 월납으로 비유하기 좀 복잡하니까 일시납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이 일시금으로 1억짜리 연금보험을 넣었어요. 근데 넣은 지가 4년 전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사업비 상각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해줄 환급금은 1억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B라는 이 사람이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그냥 이 사람 걸 1억에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업비 상각, 4년 동안 발생했던 사업비 상각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금 이상이 초과되는 시점을 훨씬 더 뛸 수 있는 거죠. 당길 수 있는 거예요. 4년만큼을.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발생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종이컵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종이컵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연금보험 가입자는 일단 회약 환급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금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업비 상각이 많이 있는 거를 할 수 있고 금방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을 가져와서 좋아요. 근데 이게 중개해주는 설계사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계약자분께서 사용하시는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인슈딜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인슈딜 파트너라는 서비스가 하나 또 존재합니다. 설계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서비스예요. 이와 같은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보험에는 이제 보험증권에 딸려 있는 이제 설계사분이 계시잖아요. 이 설계사분께 이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중개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인슈딜 파트너를 통해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계약자분께서 인슈딜 서비스에 만약에 이제 본인 연금보험을 매도를 시도만 하셔도 설계사분이 사용하시는 인슈딜 파트너에 이제 푸시가 올라옵니다. 홍길동 고객님께서 현재 이 보험을 매도 요청하셨습니다. 설계사분께서는 아시는 거죠. 아, 내 고객분께서 지금 연금보험 계약을 매도하셨구나 라고 아시고 직접 중개해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자분께서 보시는 투자용 레포트가 이제 매도를 하면 이제 즉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레포트를 보고 이 보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은 보험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설계사분이시거든요.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직접 만약에 이걸 갖고 세일즈를 하셔도 되고 이 플랫폼 내에서 자연적으로 체결이 됐으면 저희가 새로운 계약자 정보를 설계사분께 이제 드립니다. 인슈딜 파트너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설계사분께서는 아무 노력 없이 새로운 고객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사전 종이를 다 받습니다. 한번 이 보험 계약을 이제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좀 익숙치도 않고 1억 예시를 드셨는데 1억 주고 제3자의 보험증권을 산다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돈을 들여서 내가 보험 계약을 사오는데 이 보험 계약을 일으킨 설계사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인슈딜의 안내만 보고 1억을 과연 집행하실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저희가 플랫폼 내에 담아내기 어려운 설명을 설계사분께서 해주시고 계약자 변경 절차가 현재는 이제 보험사가 비대면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자의 내방에서 약간의 서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주시는 그런 역할로 인슈딜 파트너가 동작이 됩니다. 이제 자 결론적으로는 설계사분들께서는 첫 번째 계약 유지가 되어서 좋다. 계약 유지율에 분명한 효과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 정보,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고객 정보를 저희가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계사분들의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은 인슈딜이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 상품이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종목이 되는 거네요. 이 종목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를 연결해 주는 곳이라는 걸로 맞습니다. 인슈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거래가 일반 뭐 유가증권처럼 매수 매도하면은 즉 체결되고 그 안에서만 동작되는 게 아니라 계약자 변경도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모든 보험에는 이 보험을 계약하신 설계사분이 이제 존재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매수 매도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설명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슈딜 파트너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설계사분들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동작이 되는 거죠. 주식을 거래하는 건 지금 너무나 단순해졌고 편해졌는데 사실 연금보험을 거래하는 거는 편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지금 들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약자 분도 각각 다 계시고 계약자
자산가를 관리하는 설계사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이 있으니 맞아요. 이 역할의 상당 부분을 거래소가 그러니까 인슈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중개를 연결했던 설계사 분들은 요즘에 사실 영업하시는데 가장 힘든 게 고객 만나기 너무 힘들다는 건데 그렇죠. 연금보험을 인수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일 것 아마도 같아요.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자산가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굉장히 크게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설계사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이제 호응해 주시는 게 아마도 이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객분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다. 기존 계약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금 계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계약 이후에 고객분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동인이 별로 없죠. 뭐 관리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인슈드 파트너라는 서비스가 기존의 계약자분께 이 계약의 내용, 분석된 내용을 설계사분께서 직접 보낼 수 있는 도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한 3, 4년 전에 계약시켰던 이제 고객분이 있으시면 고객분의 이제 연금 계약 내용을 간단하게 인슈드 파트너에 이제 넣으시면 그 고객분에게 뭐 문자로든 이메일이든 카톡으로든 레포트를 계약자분에게 이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과도 접점이 생기는 거고 새로 인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산가로 추정되는 이 사람과도 접점이 생기는 거네요. 급전이 필요해서 연금보험을 해지하지만 보험에 대한 니즈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으니 연금보험을 인수하는 거니 이 사람도 내 재무설계 다시 좀 해줘봤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양쪽 다 존재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가시는 분 입장에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것과 기존의 계약자분께서도 해지가 아니라 제3자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매매하시고 현금화를 실현하셨기 때문에 이 설계사분들께서 아시는 거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현금화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도 충분히 업셀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분의 고객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서 또 다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그 두 분 다 설계사분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만나시는데 거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이제 사가시는 분 입장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계약자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존의 계약자분도 해지가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해지 불편함이 존재하잖아요. 보통 이제 설계사분께 전화해서 계약주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약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땐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사분들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고 영업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되게 호응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사실 저는 10여 년 동안 보험업계를 출입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화 드렸었죠. 전화 주셨죠, 아침에. 이게 불법이라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금융위에서 무슨 상도 받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2011년에 금감원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자료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10년도 훨씬 전부터 이게 가능했던 건데 저도 몰랐고 대부분의 보험업계 종사들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면 뭔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보험이 유가증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제3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고객분이 계약자분께서 아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인정받고 제3자 계약자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먹먹한 상태죠. 잘 모르시고 흔히 그냥 뭐 한 10만 원, 20만 원만 더 줘. 그럼 내가 계약 넘겨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본질 가치를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해요. 이 계약을 넘겨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심플하게 그래 1억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살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설명을 기존의 계약자분이 해주실 수 있느냐 그 계약자분들 해주시기 어려워요. 계약을 받아가시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설계사분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된 거고 매매하려고 하는 A와 인수하려고 하는 B를 연결해주는 접점이 전혀 없었다. 없죠. 그 역할을 이제 해주신 거다. 대표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다 보니까 당근 마켓이 떴던 게 중국홈의 가격, 가치를 측정하는 거는 이제 매매자 둘이 측정하는 거잖아요. 유형의 상품이니까
보고 흠집 안 났네. 오케이 살게요. 그렇게 그렇죠. 가면 되는데 그렇죠.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이제 계약자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고 중간에서 당근마켓처럼 설계사분이 해주시는데 뒤에서 도와주시는 당근마켓 플랫폼을 인슈딜이라는 곳에 연금보험 당근인데요 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당근은 거래자 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저희는 최하방선과 최상방선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설정을 해드리는 역할,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약속 잡고 만나가지고 상품 거래하면 되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다. 보험은 그렇게 거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중간에 이제 설계사분이 사용하시는 인슈딜 파트너라는 서비스가 같이 동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